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액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난세용님과 3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는데요. 함께할 수 있는 참여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이번 시간 난세용의 투자 노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계속해서 게임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컴투스에 대해서 또 이야기 자세하게 해주신다고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컴투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컴투스가 이제 목표가를 20만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2Q 게임이 일단은 3가지가 지금 출시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토큰 C2X가 이제 상장 예정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컴투스 그룹이 일단 상장과 더불어서 블록체인 생태계가 빨리 구축될 수 있다 그래서 대신증권에서 이제 탑픽을 했는데 또 크로니클이 또 1분기에 글로벌 출시 예정인데 아마 이번 이 게임 자체가 미르 4에 의해서 두 번째로 P2E 게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머너즈 IP로 2022년 한국 P2E의 대작이 스타트가 된다. 그래서 일단 크로니클이 1분기에 글로벌로 일부 국가에 소프트 런칭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메이드 미르4가 히트를 쳤죠. 그래서 두 번째로 P2E 도입된 국내 MMORPG 대작으로서 2분기와 3분기에 일단은 출시 지역을 점차적으로 넓힐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P2 게임 유저들이 많지 않은데 빠른 출시를 통해서 P2E 유저들을 확보해서 아마 이러한 어떤 P2E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서머너스 워의 매출의 75%는 해외에서 발생을 하지만 대부분이 북미나 유럽, 그러니까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하지만 북미하고 유럽에서 유저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이제 방증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번에 그 P2 게임 출시로 인해 가지고 P2 게임이 인기 있는 지역이 동남아 아닙니까? 그래서 동남아를 집중적으로 일단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됨으로써 이 회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머너스 워 클로니클 출시 이후에 3가지 종류의 또 게임을 연내로 추가로 출시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 오브 제노니아, 그 다음에 골프 게임, 그 다음에 낚시의 신 쿠루가가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2023년 컴투버스 출시 계획이 있는데 올해 2분기에 베타 서비스 개념의 가상 오피스를 시작으로 해서 이런 어떤 출시 시점과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면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부터 파트너사들이 컴투버스에 일단 입점 예정과 가상 오피스거든요. 입점 예정으로서 수익화가 가능한 시점은 아마 내년 1분기부터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컴투스의 수익 모델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빠른 게 가상 오피스 관련인데 오프라인 상에서 가상 임차인에게 받는 건물 임대 수익 성격의 매출인데 컴투버스에 입주하는
회사로부터 받는 임차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엔터 커머스 사업의 관련 매출인데 일단 첫 번째는 거래 수수료. 컴투버스 유저들이 각 서비스 이용 시에 거래 대금의 일부를 일단은 수수료로 수출하고요. 두 번째는 광고 수수료. 기본 플랫폼에서 발생되는 이제 광고 수익이 되겠습니다. 1번 매출, 즉 가상 오피스 매출이 제일 먼저 발생이 되고 이후에 순차적으로 두 번의 두 가지 매출의 상반기 이후에 유저 수가 증가하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경쟁사들의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과의 차이점이 뭐냐? 일단은 타켓 유저가 구매력이 있는 30대 이상의 소비자라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유저들을 타겟을 함으로써 가상 오피스를 우선적으로 시작을 해서 이후 가상 오피스를 통해서 단기간에 이제 트래픽이 늘어나면은 이에 따라서 다른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게임 회사가 개발한 플랫폼인 만큼 그래프 등에서 어떤 시각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지금 거의 뭐 유명한 디자이너 아티스트들이 게임사에 인재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플랫폼보다는 좀 우수할 거다가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게임 요소를 도입을 합니다. 컴투버스 내 어떤 그 보상의 개념으로 토큰을 제공하는데 토큰의 경제 시스템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엔터 사업의 요소가 있습니다. 위즈 스튜디오, 아티스트 홀딩스 등 자회사들과의 어떤 내부의 협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어떤 차별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작년에 약 5,390억의 매출액에 영업이익이 600억이었는데 올해는 8,03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140억. 엄청나게 일단은 두 배 정도 늘어난 걸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일단은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예상 지금 보면은 이 퍼가 지금 18인데 거의 16, 17층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를 22만 원에서 탑픽을 해서 의견으로 분석 게시를 했는데 아마 2020년 EPS 8,037원에 펄을 약 26으로 적용을 해서 22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또 다른 어떤 SOTP 밸류 적용 시에는 일단은 뭐 27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모멘텀은 C2X 상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컴투스의 매력인데 최근에 보시면은 투시는 2월 3, 4일 매도를 했고 연기금은 조금씩 사고 있는데 일단은 외국인들이 일단은 2월 3일 날 대량 매수를 함으로써 주가 자체가 일단은 2월 3, 4일 날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자체도 워낙 바닥이 있기 때문에 지금 18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거의 뭐 한 40% 정도 빠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일단은 이런 어떤 그 추천이 나왔기 때문에 컴투스가 지난주에 좀 강한 모습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컴투스에 대해서는 제가 게임은 일단 2부에서 못한 거를 이제 여기에서 일단은 완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3부는 아시다시피 우리 보면은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일단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근데 여기 이제 나오는 종목이 지금 우선주는 제가 또 뺄 거거든요. 보면 이제 1위 종목이 코드네이처입니다. 코드네이처 보시면은 이제 건설 관련주고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 종목 코드네이처 30% 네, 오늘 뭐 상한가인데 이 종목이 사실 보면은 금요일까지도 거의 뭡니까 RSI가 바닥이었는데 갑자기 일단은 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보시면은 이 종목은 이제 건설 관련주고요. 신재생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난번에 이름은 이제 일경산업개발이고요. 정부에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자금을 이 회사에 유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거 투자 소식에 의해 가지고 개별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코드네이처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삼부토건입니다. 삼부토건은 전에부터 계속 그 매각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아마 이번에 매각 얘기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아마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이런 소식에 힘입어서 삼부토건이 오늘 상한가에
일단 안착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이 종목을 이제 저희 우리 강승민 전무가 아침에 추천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렇군요. 이제 네. 시초가에 잡았어도 거의 뭐 몇 프로인가요? 시초가가 21% 올라서 사실 좀 이 급등하는 종목은 사실 좀 사기에는 애매한데 어쨌든 간에 사신 분들은 그래도 네, 9% 물론, 가까운 거의 수익률을 뭐 낼 수 있네요. 8% 일단 수익이 난 거로 나오고 있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휴림 로봇입니다. 휴림 로봇도 보면은 이제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거든요. 휴림 로봇이. 그래서 같이 덩달아 오늘 올랐죠. 물론 상한가를 기록을 못했는데 거의 지금 보면은 상한가까지 갔다가 종가는 21%에서 휴림 로봇은 일단은 삼부토건 매각설의 최대 주주기 때문에 네. 같이 동반해서 그다음에 또 휴림 로봇은 또 로봇 관련주죠. 그래서 동시에 일단은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일단 오늘 휴림 로봇이 21%대 상승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비덴트. 비덴트가 또 비트코인이 주말에 또 많이 올랐죠. 네, 그래가지고 코인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까지 요새 올라가는 또 모습 지금 또 보였어요. 가상화폐가 난리인데 네. 비덴트가 오늘 약 16% 올랐죠. 뭐 아시겠죠? 뭐 빗썸 코리아 지금 지분의 일단은 뭡니까? 약 10%를 가지고 있고 지주에서는 빗썸 홀딩스에 약 34% 관련 있죠. 그래서 결국 가상화폐가 오를 때마다 뭐 비덴트 뭐 여러 종목도 있는데 오늘은 일단 비덴트가 기염을 토한 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녹십자 MS가 되겠습니다. 네, 녹십자 MS는 16% 상승하는 흐름 네, 이 보였습니다. 종목이 뭐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1월 말에 5,650원에서 지금 거의 뭐 더블이 네. 올랐거든요. 뭐 순식간에 올랐어요. 한번 수급을 볼까요?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은 뭐 이렇게 좋지는 않네요. 외국인하고 투신이 오늘 팔았는데 이제 어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가지고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좀 밀렸네요. 밀린 모습이네요. 일단은 거의 뭐 25%까지 갔다가 종가는 16%에서 일단은 녹십자 MS는 일단 기관 외국인이 좀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바닥에서 거의 뭐 2배 정도, 뭐 단기간에 1월 27일이니까 뭐 연휴 빼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얼마 네. 안 된다는 거래에 거의 6일 만에 거의 2배가 오르는 이런 종목이 녹십자 MS인데 왜 올랐냐? 이게 이제 보면은 자가 진단 키트를 전 국민에 보급을 한다 이런 이제 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제 젠바디라는 게 있어요. 젠바디가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 해가지고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젠바디 때문에 녹십자 MS가 올랐는데 결국에는 또 젠바디하고 이제 녹십자 MS가 MOU를 체결했거든요. 결국 이제 젠바디를 인해 가지고 녹십자 MS가 오늘 상승한 어떤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릭스 솔루션입니다. 릭스 솔루션. 네, 릭스 솔루션은 16.31% 상승했습니다. 이 종목은 동전주입니다. 동전주고 일단은 뭐 거의 800원대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1,800원에서 거의 뭐 반토막이 났던 종목인데 오늘 좀 올랐는데 이 종목은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변경이 되는데 네.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일단은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회사가 이제 적자가 지속되는 기업인데 이런 종목은 또 3월달 되면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 회계법인들이 일단은 결산 보고서 할 때 뭐 의견 거절 뭐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또 아마 3월에는 이런 어떤 그 적자 기업들은 이제 상폐 위기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2월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일단은 이제 주총도 하기 때문에 이런 한계 기업들은 아마 뭐 오늘 상승해서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좀 일단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지 않아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요. 다음은 이제 스코넥입니다. 신규 상장한 종목이었죠. 이 종목이 2월 4일 날 상장이 돼서 일단은 주가가 이제 뭐 공모가가 13,000원이었는데 네. 첫날 많이 올랐다 이제 빠졌다가 이제 오늘 다시 올랐는데 일단은 스코넥은 이제 미디어즈입니다. 그래서 공모가 13,000원인데 다시 24,700원. 첫날은 무려 33,800원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얼마였습니까? 33,800원에서 22,000원이 거의 뭐 50% 이상 빠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상태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33,800원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59만 8천 원까지 갔다가 오늘 57만 원 보에서 올라갈 찰나를 밀렸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LG 솔루션처럼 아마 시초가가 높게 형성된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아마 휴유증이 있다. 보통 이제 공모주들이 한번 제자리 찾아가려면 보통 6개월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차트의 어떤 히스토리가 나려면 적어도 6개월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6개월이면은 한 달에 20일이니까 120일선이 완성이 되고 그 5일, 뭐 10일, 20일, 60일선이 완성이 되는데 120일선이 완성되는 게 6개월이니까 그렇죠. 대충 공모주들은 아마 새내기주는 6개월이 지나야지만 어떤 향방을 알 수 있다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8번째는 KH 필룩스. 네, KH 필룩스는 14%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르는 종목 하니까 기분은 좋네요. 네. 이 종목도 보시면 오늘 윗꼬리가 굉장히 달렸죠. 거의 뭐 25%까지 갔다가 종가 이제 밀린 모습인데 이 종목도 최근에 보면 거의 저수지 갔다 온 종목인데 이 종목은 뭐냐면 전자 부품주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오른 거는 이제 코로나 관련주가 됐죠. 뭐냐면은 투자 회사가 있는데 바이오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19 치료제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아닌 동물에서 있으니까 이게 결국 임상을 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또 이런 뉴스를 인해 가지고 아마 이게 과연 상용화 될지는 먼 일인데 훗날 일인데 어쨌든 간에 KH 필룩스 오늘 14%대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9번째는 이제 우리 JNK 히터. 이게 보면 이제 도시가스 관련주 해가지고 여기 뭐 수소 관련주 많이 나오는데 이 종목도 일단은 이제 오늘 윗꼬리가 많이 달렸었네.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밀렸죠.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제 13%대로 밀렸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투자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왜냐하면 상한가 가서 내일 또 상한가 잡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상한가 풀리면서 내일도 오르겠다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윗꼬리 많이 달았네요. 달았으니까 결국에 이제 오늘 반하한가 맞은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내일 만약에 오르면 다행이지만 내일 빠지면 이런 종목 다시 또 빠질 수 있지만 이 종목도 거의 저수지 갔다 왔거든요. 뭐 저점이 4,800원까지인데 4,800원이 굉장히 높은 빠지려면 한참 저기 20%더 빠져야 되니까 안 되겠네. 내는 올라야겠네요. 어쨌든 간에 JNK 히터가 이제 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산업용 연료 뭡니까? 가열로 사업을 그러니까 용광로 비슷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정부가 도시가스에 수소의 어떤 같이 그 혼입을 한다 1억을 실증함으로써 이 종목에 이제 관심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제 온사이트형 수소 출출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수소 관련주 해가지고 이제 도시가스에도 이제 수소를 일단 우리가 사용한다 해서 아마 이슈가 되면서 일단은 JNK 히터가 오늘 상한가까지 갔다가 일단 밀렸지만은 13%대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K탑 리츠입니다. 10번째는 네, K탑 리츠 12.16%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뭐 리츠라는 거는 뭡니까 이제 그 펀드 형식이죠. 펀드 형식에 이제 공모를 해서 일단은 이제 자금을 모아가지고 어떤 임대 수익을 주는 그런 이제 리츠인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리츠 도입된 거는 오래됐지만 최근에 이제 리츠 산업이 팽창한 건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럼 리츠는 보통 이제 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런 상품인데 이제 수익률하고 리스크가 주식하고 채권의 중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채권보다는 리스크가 좀 많고 주식보다는 적고 수익률 면에서도 채권하고 주식의 중간인 이제 리츠인데 이 종목은 이제 리츠라는 건 뭐 결국은 이제 부동산이기 때문에 뭐 부동산은 우리나라 이제 뭐 필패 그러니까 절대로 뭐 지지 않는다는 게 있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공실이 발생되면 그건 또 수익률 면에서 문제가 되는데 아마 지금 뭐 이런 리츠를 하는 회사들이 자산 운용사들 이제 전문 회사들이 있는데 아마 그 인력들이 이게 풀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리츠가 계속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코람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펀드까지 왔는데 뭐 리츠라는 거하고 부동산 펀드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 기간이 틀려요. 리츠는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 부동산 펀드는 금감위에서 관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이지만 구조는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는 부동산 펀드는 상장이 안 되는데 일단은 개방형 해가지고 이제 이게 계속 매매가 환매가 자유로운데 리츠는 폐쇄형이기 때문에 환매가 안 되고 대신에
상장을 시켜가지고 일단 주시장에서 거래가 시키는 게 이제 리츠죠. 그래서 K탑 리츠가 일단은 뭐 대선 관련주로 일단은 또 인식이 되면서 오늘 지금 12%대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인터파크 아까 이제 우리 종목 상담도 했었죠. 네, 첫 번째 종목 상담으로 네, 인터파크가 있었죠. 이제 오늘 이유는 이제 결국에는 리오프닝 관련주죠. 아까 말씀드렸죠. 뭐 항공이나 여행이 지금 오미크론이 어떤 변이가 되면서 일단은 이제 환자가 많이 발생되더라도 위중증은 없어진다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아마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리오픈 관련주들이 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역시 이제 백신 관련주가 되겠죠. 네. 지금 뭐 이런 어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또 이런 종목들이 계속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역시 이 종목도 뭐 12,700원에서 7,000원까지 거의 반토막이 된 상태에서 오늘 이제 올랐는데 오늘도 보시면은 여기 21선에서 걸렸죠. 그렇네요. 21선에서 걸린 모습인데 61선에서 걸렸어요. 61선이 9,600원인데 정확하게 60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내려와서 윗골이 크게 달렸는데 아시겠지만 이분은 이제 뭡니까? 스푸트니크 우리 러시아 백신이죠. 긴급 사용인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인도에서 긴급 사용 승인했다라 가지고 스푸트니크 관련주여 가지고 프리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11%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3위는 슈프리마 HQ. 네, 슈프리마 HQ는 10%대 상승률 보였네요. 역시 이 종목은 이제 그 뭡니까 통신 관련주거든요. 네. 통신 관련주인데 영업이익이 65억인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0% 증가했다라 이제 실적 호전주를 해가지고 슈프리마 HQ 이 종목이 10%대 통신주입니다. 이거 뭐 바이오주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든 피처스가 이제 14번째인데 이 종목은 이제 화장품 관련주죠. 아우딘 피처스. 이 종목은 이제 뭐냐면 네. 이제 뭐 탈모 관련주거든요. 그렇군요. 탈모 제품에 가지고 이제 탈모 관련 테마라 가지고 이제 오르고 있는데 1,140원에서 오늘 1,560원까지 단기간에 거의 뭐 400원이지만 거의 40% 오른 종목이거든요. 아마 탈모 관련주가 이제 또 지금 대선의 어떤 정책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아이든 피처스 오늘 10%대 상승했는데 지금 과연 이게 이제 상품화가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요새 뭐 하도 기술이 좋으니까 이게 탈모에서 만약에 획기적인 제품이 나오면 그 회사는 대박이 날 것 같은데 아직은 네. 뭐 아직 검증은 안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이 종목도 아마 개별 종목으로 올린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이제 2021년 공모한 종목인데요. 공모가가 11,500원이거든요. 공모가다 유예 않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뭐 특별한 이유 없이 네. 일단은 뭐 개별 종목 등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날 뭐 다날은 잘 아시겠죠. 우리 뭐 가상화폐 관련주여 가지고 다날이 또 각광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 뭐 이 회사는 가상화폐 일단은 게임 산업의 결제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결국엔 이제 다날 회사에서 뭡니까 페이코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코인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다날이 또 결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를 해가지고 다날이 급등을 했었죠. 작년 10월에 7,000원이었던 주가가 12월에 17,000원, 18,000원까지 갔으니 거의 뭐 두 달 만에 더블 이상이 올랐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원위치 됐죠. 10,000원까지 왔다가 이제 좀 올라가는 거 추세에 있는 거 봐서는 18,000원에서 10,000원까지 빠질 때 투자들 얼마나 많이 아팠겠습니까? 거의 그렇죠. 뭐 반토막이 난 종목인데 오늘 다날이 10%대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17일은 테이펙스. 테이펙스 뭐 오늘 레포트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테이프에서 테이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대신권에서 오늘 레포트가 나와가지고 일단은 뭐 주가 빼고 다 좋다. 그래서 실적이 좋다. 그래가지고 테이프엑스가 오늘 이제 각광을 받았는데 일단 오늘 또 윗꼬리가 달렸어요. 전체적으로 14%까지 갔다가 종가는 9%인데 역시 이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이 뭐 일단은 저수지에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뭐 RSI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일단 테이펙스 수급 한번 볼까요? 수급 한번 보면은 오늘은 투신이 팔았네. 어제 이거 아니다. 이 종목이 안 바뀌었네요. 투신은 계속 팔고 있는데 연기금이 사고 네. 오늘은 또 외국인이 많이 샀는데 투신은 오늘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기금하고 일단 외국인들이 삼으로써
지금 오늘 테이펙스가 또 대신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와가지고 오늘 오른 것 같습니다. 18위는 이제 신원종합개발이 되겠습니다. 신원종합개발 오늘 8.89% 상승하는 이 종목은 이제 건설 관련주인데 이제 네. 윤석열 관련주 정치인 테마로 엮여가지고 오늘 좀 올랐던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좀 건설주가 눈에 띄네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19위는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은 8.76%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 종목도 뭐 거의 바닥을 찍고서 일단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아마 매출액을 작년에 4천억 돌파했고 영업이익 흑자를 전환했다. 이 소식에서 오늘 좀 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0위는 이제 블리츠웨어 스펙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NFT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블리츠 웨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블리츠웨이 오늘 8.35% 상승했습니다. 네, 블리츠 저도 이거 잘 모르는 종목인데 네, 어떤 종목이 한번 사업도 봅시다. 하네요. 네. 이 종목이 일단은 식품 포장 랩 시장에 진출한 회사네요. 이거 아니다. 이건 테이펙스다. 잠깐만요. 네, 블리츠웨이 스펙 합병주로서 NFT 사업 기대감 등에 오늘 이게 저기입니다. 했는데요. 캐릭터 IP 라이선스에서 네. 애니 캐릭터 네, 피규어를 피규어를 제작하는 그런 회사네요. 그래서 5% 스튜디오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네요. 어떤 대신증권의 스펙 관련주인데 네. 오늘 이 종목이 지금 블리츠웨이가 8.35% 일단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뭡니까 게임주 때문에 일단은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은 30위까지 안 하고 일단은 20위까지 하고 네. 일단 마지막 시간에 일단은 종목 상담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난세용의 투자 노트 시간 살펴봤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입장 가능한데요.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만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0시까지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해주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여기까지 난세용의 투자노트 살펴봤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토칼린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하는 시간, 첫 번째 종목 고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M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27,450원, 비중 20%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종가 상황 H&M 5.17% 큰 상승 있었습니다. 24,400원의 종가 마무리된 가운데 장중에 23,200원이었던 시초가가 24,650원 선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좀 하락세 있었는데요. 요 근래 21,000원 저점을 깨고 올라와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비중 20%, 매수가는 27,450원입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이 종목 수급을 보시면은 2월 3일 날 정확하게 투신하고 연기금이 매수를 스타트한 그 시기가 되겠고요. 물론 그날 이제 외국인들은 대량 매도를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상승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들 다시 주워담기 시작했고 투신은 이제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거고 연기금도 일단 매수 매도를 반복하지만 연기금도 일단은 순매수로 돌아섰고 이제 외국인까지 일단은 순매수로 오늘 크게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하이 운임 지수가 이제 컨테이너 관련 그런 운임 지수인데 즉 5천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이 오늘 아마 운임 관련해서 해운주들 이쪽이 이제 상승해가지고 H&M도 같이 올랐는데 이분이 단가가 27,450원. 지금 뭐 거의 한 10% 정도 하락한 상태인데 지금 뭐 모든 종목이 뭐 거의 2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10% 상승하는 하루에 뭐 오르면 다 오르기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운임 지수가 하락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들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H&M에 대한 상담, 긍정적인 전망 알려주셨고요. 다음 상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입니다. 매수가는 28,000원, 비중 1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네, 대한항공 오늘 0.17% 소폭의 강보합 속에서 29,85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수익권에 계신 상태인데요. 오늘 장중에 3만 원 선을 넘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3,500원이 오늘의 가장 고가였는데요. 수익권에 계십니다. 매도를 언제 하면 좋을지 매도 시점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대한항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보면 리오프닝 관련주인데 네. 대한항공이 이제 수혜를 하는 게 SD 바이오 센서, 네. 진단 키트의 어떤 지금 해외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화물 수요를 전부 대한항공이 케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국제 여객 손님은 없지만 화물 운송으로 대한항공은 그런 어떤 수익을 전부 커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 대한항공이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작년 11월 29일 날 대한항공을 추천했었어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때가 저점에 그날 제가 모임이 있었는데 모임에서 제가 한번 네. 대한항공 추천했더니 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그럴만해요. 근데 맞습니다. 그게 저점이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뭐그 친구가 아직 전화는 안 오는데 어쨌든 네. 간에 올랐다가 다시 이번에 어떤 주가가 빠지면서 네. 2만 주가가 다시 빠졌지만 역시 이런 어떤 대한항공이 워낙 뭐 이쪽에 우리 상공업계 선두 주자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지금 계속 아시아나 합병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결국은 선두 주자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그래도 꾸준한 실적이 있고 오늘도 보면은 이제 121선을 돌파하다 걸렸거든요. 121선이 29,920원인데 지금 약간 거기에 걸려있는데 내일은 아마 안정적으로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수급이거든요. 네. 수급도 보시면 오늘 뭐 외국인들이 엄청 이거 아니다. 이게 안 변하네요. 잠깐만요. 네, 대한항공 수급 생활 외국인이 오늘 살펴보도록 많이 하겠습니다. 샀죠. 투신도 네. 사고 연기금도 샀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속 뭐 기관 연기금이 계속 사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관이나 연기금이 한 배신 때리면 그때부터 급락을 하는데 네. 이제 누가 먼저 파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아직은 뭐 대한항공이 뭐 이렇게 수익 면에서 뭐 안 좋다는 어떤 레포트가 나오기 전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상승 트렌드죠. 물론 이제 탄력성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네. 대한항공 자체는 저는 일단 좋게 보고 있고요. 이분이 매수가가 28,000원이니까는 일단은 수익권이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수익을 즐기시고 일단은 RSI가 일단은 불꽃놀이 구간에 아마 진입할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121선에서 오늘 약간 이게 안정적으로 내일 돌파하면 되지만 네. 이러다가 다시 또 주저앉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21선이 무너지면은 결국 61선이 또 달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61선이 일단 120선이 안 될 땐 61선이 만약에 무너지고 그때 수급이 약간 뭐 외국이나 기관이 매도로 전환되면 그때는 일단 일부 좀 정리하셨다가 다시 감마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좋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네, 지오 엘리먼트입니다. 매수가는 45,000원, 비중 20%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지오 엘리먼트 살펴보도록 하죠. 3.35% 오늘 하락 흐름이 있었습니다. 24,500원 선까지 좀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네, 매수가는 45,000원이라고 해요. 비중 20%라고 하는데 오늘의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25,900원의 고가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최근 흐름 살펴봐도 매수가 45,000원이 좀 보이지 않는데요. 비중이 20% 가지고 계신 지 좀 꽤 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종목은 이제 신규 상장주거든요. 네. 작년 11월에 상장이 됐죠. 네. 상장됐을 때 주가가 약 한 얼마였냐면은 29,100원이었어요. 100원이었다가 첫날 이제 36,600원까지 갔다가 이제 34,200원에 끝난 상태에서 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종목은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고 방막 증착력 소재 부품 사업을 하는 회사고요. 공모가가 얼마냐면은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이니까 사실 공모했을 때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은 29,000원 거의 뭐 잠깐 이 날이 언젠가요? 잠시만요. 상장할 때가 시가에 2만 원이고 네. 따상을 기록했었어요. 그랬네요. 그러니까 10,000원이 2만 원 되고 26,000원인데 종가가 15,900원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완전히 망했죠. 그러니까 공모가의 50%로 끝난 거예요. 따상까지 갔다가 네. 26,000원 대비 이제 15,900원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지고 이제 뭐
45,200원 찍고 이분이 아마 이때 사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밀렸거든요. 밀리고 나서 다시 올랐다가 54,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하락한 상태로 지금 27,200원에서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된 상태거든요. 네. 지금 이 종목이 상장된 게 11월 10일이니까 제가 상장된 종목 보통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5월 달까지가 이제 6개월인데 지금은 거의 3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워낙 그 공모가 대비 시세가 낮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더 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는 공모하거나 슈팅이 나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어떤 휴유증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 그를 올렸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중으로 어떤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는 이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5,000원에 20%인데 좀 어쩔 수 없고요. 일단 수급을 보면은요. 네. 수급도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 뭐 이 종목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뭐 투신이라든가 연기금이 개입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외국인들이 크게 개입하는 거지 않고 뭐 개인들이 지금 아마 지락펴락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지금 뭐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지금 차트상이 무너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는 거 RSI가 아직 거의 바닥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은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제가 볼 때는 하락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분이 비중이 20%인데 좀 참으면 제가 볼 때는 한 2만 한 3,000원 정도 5,000원 사이가 아마 저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좀 참았다가 어느 정도 반등이 올 때 조금씩 줄이는 방법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어차피 신규 상장주는 매수하셨으면은 상장을 6개월까지는 일단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오 엘리먼트에 대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상담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신텍인데요.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신테카 바이오 매수가는 19,450원, 비중 12.5%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신테카 바이오 보합권에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의 흐름 살펴보시면 장중에 좀 등락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흐름 살펴보시죠. 2만 원대에 1월 7일 부근께에서 계속해서 좀 하향하는 그래프 나타났는데요. 매수가는 19,450원, 비중 12.5% 꼼꼼하게 남겨주셨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 이제 이런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이 뭡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 아니면은 이제 신약 개발이거든요. 네. 그럼 대체적으로 뭐 임상 이력이 나오더라도 대부분이 고점 대비 최근에 순식간에 아마 30% 40% 빠진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종목들은 일단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종목이 왜 올랐냐면은 신약 개발이 있으면서 또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석한다라 가지고 12월 22일 날 거의 12% 올랐고요. 그다음에 네. 1월 초에는 또 뭐가 나왔냐면 이베스트 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약 연구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좀 특이하잖아요. 네. 바이오 업체인데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네. 그렇네요. 그것도 플랫폼인데 또 인공지능 플랫폼. 그래가지고 이제 인기가 있던 거죠. 그래가지고 1월 3일 날 이제 급등을 또 했었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배당락이 있고서 그때 16,000원 하던 주가가 갑자기 22,000원. 그러니까는 1월 3일 날 한 15%대 오르고 그다음에 1월 4일 날도 한 9% 올라와서 22,000원을 때를 찍다가 2만 원 초반으로 끝났거든요. 그 뒤부터는 이제 계속 하향세를 해가지고 14,000원까지 왔죠. 근데 어쨌든 간에 바이오주들은 성격이 이래요. 아마 오를 때는 막 그런 이슈로 올랐다가 그게 이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그게 이제 이어지려면 뭐 진짜 어떤 그 라이언스 아웃이든가 해야지 이제 어떤 숫자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카더라 아니에요. 카더라 그렇죠? 뭐 네. 한다는 소식에서 뉴스로 이래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실적에 의한 거는 오래 가지만 뉴스에 있는 거는 또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세력이 붙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게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들 특히 테마주도 마찬가지죠. 고점에서 만약에 물리면은 그게 못 받으면 거의 반토막은 기본이에요. 30% 40%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또 만약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레포트가 한번 또 계속 나올 테니까 나오면서 다 올라갈 때는 그때 이제 반등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이분이 이제 19,000 2만 원대 매수했기 때문에 한번 네. 오르려면은 상한가 2번을 쳐야 되거든요. 충분히 레포트하면 바이오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바이오주는 다 지금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려있기 때문에
지금 뭐 손절하기도 억울하고 만약에 또 뉴스 나면 또 오르니까 네. 일단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바이오주들은 일단은 전부 다 묻어두시고서 일단은 다음을 기약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 물론 100%를 가졌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100% 아닌 이상은 뭐 20% 30%는 바이오주들은 제가 볼 때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하락하더라도 일단은 보유하는 전략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신테크 바이오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한섬인데요. 매수가는 41,300원, 비중 5%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한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섬은 5% 넘게 하락을 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35,750원의 종가 형성된 한섬, 매수가는 4만 원대인데요. 오늘의 하루 흐름 장 막판의 소폭에 조금 반등세 있긴 했지만 5.42% 하락했습니다.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4거래일 연속해서 좀 빨간불 켜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좀 쉬어갔네요. 매수가 43,30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 5%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 이제 한섬과 이런 어떤 의류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보면은 뭐 고급 제품 브랜드래나 가지 이제 그 레포트가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뭐 F&F라든가 이런 종목이 있는데 한섬도 최근에 보시면 이제 수급에 있어서는 투신이 꾸준히 산 종목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연기금은 일단은 샀다 팔았다 했는데 이제 외국인이 어제 대량 매도를 했어요. 아마 공매도를 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이제 무너졌거든요. 오늘 무너진 이유는 외국인이 지금 보시면은 약 한 100만, 20억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오늘은 외국인들이 일단은 매도를 하면서 무너진 종목인데 일단은 뭐 4일 동안 상승함으로써 오늘 이제 무너진 거는 121선에서 걸렸거든요. 120선 근처도 못 갔지만 어쨌든 간에 121선이 38,500원인데 이거를 돌파를 못하고서 주저앉는 모습이니까 결국에는 121선을 돌파 시도도 못하고 주저앉았는데 내일 다시 이거를 이제 상승 장악이라 가지고 그저께 그러니까 어제 종가를 다시 커버할 수 있으면은 아마 제가 볼 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급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지만 과연 투신이 과연 내일도 이어질지 매수에 이어질지를 두고 보시고 만약에 내일 종가가 다시 오늘 빠진 만큼 다시 회복을 한다면 충분히 정고점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43,300원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 그냥 뭐 20% 오를 수 있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장세에서는 그 워낙 그 장 자체가 안 좋아서 빠졌기 때문에 아마 올라가는 것도 분명히 이제 갭을 메우면서 올라갈 거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뭐 10% 15% 하락한 거는 일단 고민할 필요 없이 일단은 기다리는 전략. 여기서 빠지면 어쩔 수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빠지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뭐 맞습니다. 지금 손절하고서 주식시장을 떠나든가 아니면 그래도 희망을 가진다면은 그대로 보유했다가 미래를 기약하는 게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한섬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빙그레이고요. 매수가는 55,400원, 비중 21%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면 빙그레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된 가운데 54,400원의 종가 마무리 지은 모습인데요. 오늘의 장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54,700원이 가장 고가였습니다. 그 이후로 좀 빠지는 모습 보여줬지만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되는 그래프 나타났네요. 빙그레는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는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1월 초부터 크게 지수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없었거든요. 이 매수세가 좀 있었습니다. 매수가는 55,400원, 비중 21%.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빙그레가 보시면 이제 그 하나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처음에 저 하나 이글스라고 야구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최초에는 이제 빙그레 이글스였어요. 빙그레 이글스가 빙그레 이제 이글스였군요. 이름이 바뀌어서 하나 이제 그 이글스인데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독수리가 이제 올랐는데 어쨌든 간에 빙그레가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끌어올린 주가거든요. 이제 음식료 업종 가지고 외국인들은 사고 지금 연기금을 계속 팔았는데 이 외국인이 계속 그거를 커버하면서 지금 주가가 꾸준히 올라와서 5만 원대 초반까지 왔죠. 54,400원까지 오늘 왔는데 이분이 상 가격 55,400원 그럼 언제 사셨냐면은 과거에 사셨네요. 과거에 사셔가지고 아마 작년 11월에 샀었던 것 같은데 충분히 이번 장세에서 지금 음식료 업종 장세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좀 아쉬운 거는 지금 121선에서
53,800원에서 지금 걸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맞았네요. 이거를 돌파를 못하면 다시 한번 주저앉을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이 종목은 계속 53,000원에서 55,000원 박스권으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이 한때는 2013년대는 14만 원까지 갔었죠. 네, 3배 그러다가 넘는 지금 이제 많이 가격이에요. 빠져있지만 네. 이제 월봉인데 주봉으로 보더라도 결국에는 제가 볼 땐 충분히 현재는 굉장히 낮은 가격이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뭐 빙그레가 뭐 망한다든가 그럴 리는 없고 네. 뭐 실적이 지금 뭐 이렇게 나빠질 일도 없는 것 같고 최근에는 뭐 아이스크림도 겨울에 또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음식료 업종은 그래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되면서 조금 지금 하락해 있는 상태지만 일단은 이제 121선이 다시 돌파를 해서 만약에 이걸 뚫으면은 네.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일단은 뭐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던가 이런 거 외에는 제가 볼 때는 홀딩하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빙그레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많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미처 다 못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하지만 다양한 정보 노란톡방에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수익의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은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 TV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도 방송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네이버 TV나 카카오 TV 그리고 유튜브 등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으로 내외경제TV를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7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